자,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빠른 번호부터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91번에서 나왔거든요. 자, 191번 질문자가 누구예요? 191번. 없습니까? 191번은 넘어가도 될까요? 191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 있는데 뭐 굳이 우리끼리 이건 쪽팔려서 안 할래요.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20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220번이 나왔거든요. 220번은 이제 드디어 이제 수준별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네. 아직까지도 공통이네. 자, 220번 질문자 누구시죠? 220번. 없어요? 안 온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 220번. 없습니까? 자, 219번도 나왔어요. 혹시 219번 누구시죠? 없습니까? 그러면 219번하고 220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빠른 번호가 225번 나왔습니다. 225번 질문자 누구시죠? 할까요? 자, 225번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요, 도형하고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뭘 찾아라? 닮은 비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만 찾으면 돼? 공비만 찾으면 되거든요. 자, 225번 보시면 지금 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일단 길이들을 한번 써보면 밑에가 4, 높이가 3, 3대 4대 5를 만족하는 직각삼각형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수직으로 그었단 말이에요. 그럼 90도가 두 개 있죠. 그럼 중학교 때 배운 거 뭐가 필요하죠? 소공식이 필요하실 거예요. 3 곱하기 4는 뭐와 같다? 5 곱하기 요 노란색을 H라고 하면 5H랑 같다. 그래서 여기서 H가 5분의 12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또 두 번째 항에 뭔가를 찾아야 되나요? 넓이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뭐예요? 닮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다? 높이 대 높이니까 요렇게 쓸 수 있고 5를 곱하면 15대 12니까 실질적으로 3으로 나누면 5대 4라고 길이비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럼 얘는 공비가 따라서 몇 분의 몇이다? 공비가 바로 5분의 4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이게 점점 커지면 4분의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A5, A6, B의 넓이를 찾아달래요. 그럼 여러분, 요거요, 제발 이렇게 공부하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물론 A1, 그 다음에 A2였나요? A2, B라는 놈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6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요렇게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우리 일반항 찾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AN 플러스 1, B의 넓이는 도대체 어떻게 찾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면 나중에 5, 6, B를 찾는 게 아니라 20, 21, B 찾으려도 우리는 바로 20을 바로 넣으면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린 결론적으로 이게 길이비였잖아요. 미안. 길이비인데 실질적으로 넓이비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넓이의 비율은 25분의 16이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 이제 여기서 바로 등비수열에 일반항 찾아서 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먼저 일반항을 먼저 찾은 다음에 마지막에 5였었나요? 5를 넣어서 바로 찾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일반항으로 바로 접근할게요. 어차피 우린 넓이비를 찾았으니까. 그럼 첫째 항 곱하기 25분의 16에 n-1승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뭐만 넣으면 돼요? 5만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죠. n에다가 5를 넣으면 이렇게 될 테니까 6 곱하기 25분의 16에 4승을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고, 요거 좀 이쁘게 빨리 바꿔보면 25는 5의 제곱이니까 5의 8승이라고 쓸 수 있고요. 2의 4승을 4승하니까 2의 16승인데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2의 17승이고 6에서 떨어진 3 하나가 놓여있다라는 거지. 문제가 L과 K를 더해달래요. 그럼 얘랑 얘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25, 이렇게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5번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7번 가보도록 할게요. 227번 누구시죠? 227번. 227번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힌트 주고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맡기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런 말 나오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처음엔 3만 톤을 한대. 여러분, 그러면 올해 벌써 3만 톤을 채굴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다음 해가 되면 올해의 뭐가 된다? 30%를 넘게 광물을 채취해야 된대요. 그럼 1년이 더 지났어요. 1년이 더 지나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다시 30%를 어떻게 해야 된다?
늘려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걸 계속 더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딱 봐도 공비가 뭐 나와요? 1 플러스 100분의 30이라는 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공비가 1.3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 등비수열의 합을 쓸 텐데요. 이거 아마 대부분 3번이라고 쓰셨을 텐데 이거 답이 오류예요. 답이 2번입니다. 답이 2번이에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국어를 조금 잘 하셔야 되는데 올해로부터 몇 년 후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잘 봐봐. 이만큼의 광물이 90만 톤이 있었어요. 90만 톤이. 근데 여기서 첫 해에 3만 톤을 수확한 거야. 그럼 두 번째는 3만 톤에다가 1.3배 늘린 30% 늘린 걸 수확했고 그 다음은 그 전년도에 1.3을 늘린 이만큼씩 점점 수확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수확한 양들을 다 더했을 때는 90만 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넘지 말아야겠죠. 90만 톤밖에 없는데 90만 톤 이상을 수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의 총 합이 90만 톤보다 클 때를 찾아달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1년이 지났는데 항은 몇 개 더하는 거예요? 2개 더하는 거예요. 올해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올해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처음에 수확한 3만 톤과 3만 톤의 30%가 증가한 놈을 더하는 거고 2년이 갔어요. 2년이 지나가면 오히려 항은 몇 개 더하는 거예요? 3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등비수열 합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공비가 1.3이니까 1.3 마이너스 1분의 첫 해가 3만 톤이고 어떻게 된다? 1.3의 n 플러스 1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다? 우리는 올해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되냐? 예를 들면 2년이 지났는데 나는 항을 3개 더하니까 실질적으로 항의 개수 하나 더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0.3분의 3만 톤, 그 다음에 1.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90만 톤보다 클 때를 찾아달라라는 거죠. 그럼 얘 곱하면 27, 3으로 나누면 9, 1 넘어오면 10이 될 거고 결국 1.3의 n 플러스 1승이 10보다 클 때를 찾아달래요. 이거 암산 안 되죠. 그래서 양쪽에 로그를 씌우면 n 플러스 1의 로그 1.3은 1이 될 거고 우리 로그 1.3을 뭐로 계산해 달래요? 0.11도 계산해 달라는 거죠. 그럼 얘가 0.11이니까 11분의 100을 곱하면 여기가 11분의 100이 될 거고 얘가 대략 한 9점 블라블라 블라 나올 테니 1을 넘겨서 n값은 8점 블라블라 블라다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으로 90만 톤 넘게 수확할 때는 바로 9년이 흘렀을 때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게 왜 선생님 그럼 이거를 만약에 답이 3번이 나오게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 이게 조금 말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올해로부터 몇 년 후인가가 아니라 올해로부터 몇 년째인가로 바뀌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10년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선 올해도 포함해서 몇 년이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다. 이렇게 분석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요건 조금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CCBB가 걸리면 학교 시험은 좀 피곤해지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수정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227번 넘어가고 228번이 그 다음에 있어요. 228번 할까요? 네, 228번 가볼게요. 자, 여기 도형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냈는데. 자, 22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요. 좌표 평면 위에 0,0, 1,0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Y좌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0,0을 그냥 여기다 쓸게요. 0이라고. 그리고 A1을 1,0이다. 1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다음 A2 점을 지을 때는 A2 점이 어디냐라는 걸 따질 때는 A0와 A1 길이의 절반을 더 가라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단 A0, A1의 길이는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A0에다 A2까지 거리는 도대체 몇이냐라는 거지. 그럼 1에다가 여기다가 1에다가 이 길이의 절반이니까 1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더 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2는 여기 있는 거지. 그것도 길이가 뭐다? 1 더하기 2분의 1, 즉 2분의 3이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웬만하면 도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요, 절대 저거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규칙이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1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A0, A3는 도대체 길이가 얼만큼 되냐라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A3점은 A0와 A2 사이 거리의 2분의 1만큼 더 가래요. 그러면 이 거리의 2분의 1만큼 더 가는 거잖아. 그럼 이 거리의 2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나오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걸 어디로부터? 1로부터 더 갈 거니까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는 딱 봐도 규칙이 보이죠? 쭉 가서 A0의 AN 길이는 도대체 뭐가 될 것 같냐라고 하면 1 더하기 2분의 1의 1승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쭉 가서 3이니까 2승, 2니까 1승이니까 n이니까 n-1승까지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으로 쓸 수 있는데 등비수열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분의 첫째 항일, 항의 개수 잘 세세요. 1부터 n-1은 당연히 n-1인데 앞에 하나 더 있으니까 2분의 1에 n승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2 곱하기 2분의 1에 n승 마이너스 1. 미안. 선생님이 거꾸로 써버렸네. 여기서 반대로 쓰셔야죠. 1-2분의 1에 n승. 그럼 여기서 1-2분의 1에 n승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A0 8이니까 난 여기다 바로 8 넣으면 정답이 되겠네. 그럼 2 곱하기 1-2분의 1에 8승하고 똑같으니까 문제가 뭘 해야 돼? 이거 다 계산하래? 그러면 2 곱하기 256분의 255 거기다 2 곱하니까 128분의 255가 아마 정답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절대 이걸 계산하지 마시고 쭉 나열하면 그 항들의 규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2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229번 질문자 누구시죠? 229번 할까요? 해요? 229번 손 없어요? 넘어간다.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쪽팔려 하지 마. 성적이 쪽팔려야지 학원에서 질문이 쪽팔리면 안 되지. 자, 229번 가볼게. 이걸 설마 이제 원리합계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원리합계로 아이들을 쫄게끔 문제를 만들어낸 쉬운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느 학생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이 계속 증가한대. 그럼 처음에 A1을 저축했는데 계속 R%씩 증가할 거다라는 게 이 공식이죠. 그랬더니 얘가 5월달 동안 5개월 동안 저축한 게 바로 K1이다. 그럼 얘를 K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6월부터 10월까지 저축한 금액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6월부터 10월. 근데 얘들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치? 계속 R%씩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자, 1월은 어떻게 쓸 수 있어? A1 저축했어. 그럼 2월은 어떻게 돼? A 곱하기 일정한 비율씩 계속 증가한다며.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지? 야, 근데 이거 기수불 기말부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매월 초야 아니면 매월 말이야? 그런 말 없지. 그럼 무조건 기말불로 해도 되잖아. 혹시 기말불 공식이 뭐였지? R분의 첫째 양 1 플러스 R에 얘 1월부터 5월이면 5개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걸 K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5개월 동안 R%씩 계속 늘려서 더한 수열의 합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첫 달은 A, 두 번째 달은 1 플러스 R, 세 번째 달은 1 플러스 R의 2승 이렇게 가서 5개월째면 1 플러스 R의 몇 승? 4승이니까 이걸 지금 다 더한 거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근데 6월부터 10월까지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얘들아? 이거를 A6부터 A10까지 더할 수는 없고 엄밀히 따지면 1월부터 그냥 10월까지 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갖다 공식을 똑같이 추론해보면 뭐 나와? R분의 A 1 플러스 R의 10승 마이너스 1은 1월부터 10월까지 더한 거니까 총 얼마야? K1에 3K 더하니까 4K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몇 배 한 게 얘랑 같다? 4배 한 게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한 다음에 같다. 그럼 여기서 4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R, A 다 지워지고 그 다음에 4배의 1 플러스 R의 5승 마이너스 1은 1 플러스 R의 10승 마이너스 1과 같은 거다라고 쓸 수 있겠네. 맞습니까?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그러면 올해 12월에 저축한 금액은 1월에 11월 11월에 저축한 금액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요걸 혹시 좀 이쁘게 바꿔 쓸 수 있나? 이거 원래 이렇게 더럽게 나와? 어떤 거야? 뭐 균등묶음이야? 이게 근데 11월이잖아. 1부터 5까지 10까지. 아, 그렇게 해도 되겠네. 균등묶음의 합으로 풀어도 훨씬 또 빠르겠네. 아니면 그것도 야, 차라리 그걸 적용하는 게 낫겠다. 배운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줄게.
지금 첫째 항부터 근데 이거 등비잖아. 상관은 없나? 그냥 상관없이 이거 써도 되나? 이게 K. 그리고 6. 5. 그럼 이게 더 빠르긴 하겠다, 얘들아. 이게 몇 K? 3K.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요게 몇씩 차이나? 5씩 차이 나잖아. 그럼 결국 R의 5승분의 1이 몇이다? 3분의 1. R의 5승은 3이다. 그냥 바로 답 나와도 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월째 달 찾아달라고 했지? 11월. 그럼 A11은 도대체 첫 번째 항의 몇 배와 같냐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R의 몇 승이야? 10승이네? A1 기준으로. 그럼 결국 얘를 몇 승 하면 돼? 2승. 답은 9배. 이게 훨 낫다. 그러면 A1 곱하기 R의 10승은 A1K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없어지고 A10승은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K는 9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균등묶음처럼 비슷하게 생각하고 풀면 좀 빠르다. 자, 다음 또 229번 됐고요. 231번입니다. 31, 32, 33 이렇게 다 나왔어요. 31번은 안 할게요. 31번은 질문자 누구예요? 서진이야? 아니잖아. 231은 계산 실수일 가능성이 커요. 그냥 일반항만 찾아도 답이 바로 나오니까. 32번 질문자 누구시죠? 3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32번을 아마 내 생각에는 F1들은 잘 찾았을 것 같아. F1은 그냥 1 넣으면 답이 되겠죠? 그럼 F1은 딱 봐도 뭐가 나와요? 16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16 빼기 1, 그럼 15라고 쓸 거고 16 더하기 1, 17이라고 쓸 거야. 근데 그렇게 쓰는 순간 이제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뭐야, 왜 이거 다 계산하라는 건가? 라는 건데 fx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fx 보면 1 플러스 x 4승 플러스 x 8승 플러스 x 12승에다가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3승이거든. 그럼 얘들아, 요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냐면 여기선 공비가 몇이에요? x? 4승이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선 공비가 x예요. 그럼 얘는 엄밀히 따지면 등비 수열의 합에 두 개가 곱해진 형태니까 요거 등비 수열 써볼게요. x 4승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 x 4승의 항이 4개니까 요거 16승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는 공비가 x 마이너스 1분의 x가 4개 있으니까 x 4승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어서 요렇게 사라지겠다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fx는 간략하게 어떻게 쓸 수 있다?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문제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F2거든요. 그럼 F2를 찾고자 하면 x에다 2 넣으면 되는데 어차피 1이고 2의 16승에서 1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재미난 게 얘를 누구로 나눠줬죠? F1 빼기 1과 F1 더하기 1이거든. 근데 F1이 아까 16이었잖아. 그럼 16은 2의 몇 승이야? 4승이거든. 그럼 2의 4승 빼기 1과 2의 4승 더하기 1로 나누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얘가 갑자기 뭐가 보여요? 합차가 보여요. 2의 8승 빼기 1, 2의 8승 더하기 1. 그러면 공교롭게도 얘랑 없어지죠. 그러면 정답은 2의 8승 256에 1 더하니까 정답은 257.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식들을 그냥 12차식과 3차식 이런 것들의 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결국 얘가 등비수열이고 얘가 등비수열이네요 라고 판단해도 된다라는 거지. 23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33 가보도록 할게요. 자, 233 한번 볼게요. 자, 233 보시면요. 제가 봤을 때 233이 다른 반에서도 요거 꼭 질문했던 것 같은데? 했었나? 내가 풀어본. 자, 한번 가볼게. Sn 플러스 3에서 Sn을 뺐더니 그게 지금 13 곱하기 3의 n-1승 등비수열의 일반항처럼 모양이 보여요. 근데 A4를 찾아달라고 했거든. 그럼 얘들아,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 A4가 필요하면 S4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야지 뭐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A4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 n에다 1을 넣으면 S4에서 S1을 빼면 13 그냥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은 n에다가 한번 2를 넣어볼게. 그러면 S5에서 S2를 뺐더니 이번엔 13 곱하기 3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러고 쓰고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S4에서 S1을 빼면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살아남고 S5에서 S2를 빼면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가 남는다는 거야. 근데 쓰고 보니까 어때? 얘랑 얘랑 정확히 다 하나씩 차이나.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 차이 나고 하나 차이 나고 하나 차이 나니까 R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약분해서 3분의 1이 될 테니 R은 공비가 3이다 라고 바로 나오게 되겠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 A4를 찾아달래. 그럼 A4를 찾으려면 첫째 항이 필요하잖아. 근데 첫째 항 찾으려고 보니까 이걸 이제 활용해보자 이거지. 얘 다 A1으로 묶어보면 R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R의 3승이 지금 13인데 3, 9, 27. 아, 선생님, 얘가 몇이야? 39. 약분하면 3분의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뭐가? 첫째 항이. 그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3승이니까 정답은 9.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답은 9인가 보다. 그래서 233번도 클리어 했습니다. 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라이브로 질문 받을게요. 번호 부르세요. 자긴 이거 꼭 해줬으면 좋겠다. 몇 번이야? 2, 3, 9. 자, 239번 질문 들어왔어요. 2, 3, 9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 239번 보시면요. 자, 어떻게 좀 문제를 접근해야 될까? 어우, 굉장히 더럽네요. S30대 S20은 7대 3이다. 그냥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자, 요걸 먼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S30을 뺐더니, 그리고 그거를 S10으로 나누었대. 그럼 얘들아, 나는 요런 생각해 볼게. 얘 자체가요, A의 몇 승부터? 40번째부터 쭉 가서 몇 번째까지 빼는 거야? 31번째까지고, 얘를 A1부터 다시 어디까지 더해? A10까지 더한 걸로야. 근데, 그럼 다 정확하게 몇 개씩 차이 나죠? 3개씩 차이 30개씩 차이 나죠? 그럼 결국 얘는 R의 30승을 찾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우리는 공비만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3S30은 누구와 같다? 7S20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시 써보면 S30대 S20은 7대 3과 같으니까 얘와 얘의 B는 7대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들아, 우리 요런 생각할 수 있어. 얘랑 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얘와 얘는 어차피 공비 똑같고 항의 개수만 차이가 있거든. 결국 얘는 항이 30개에서 1 뺀 것과 얘는 항이 20개에서 1 뺀 게 결국 7대 3이다 라는 사실과 같으니까 R의 10승을 K라고 치환해버리면, 자, K제곱에다가 7을 곱한 것과 3에다가 K 3승 빼기 1을 해준 건 사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3K 3승, 그리고 7K 제곱은 반대로 넘어올게. 7K 제곱, 마이너스 7인데 여기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4는 0. 그럼 여기서 K-1로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3K 제곱, 여기니까 마이너스 4K,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근데 혹시 여기가 인수분해 또 되나요? K-3K, K,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여기서 K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K가 뭐였어? R에 10승이 1이냐, 마이너스 3분의 2냐, 2냐의 차이지. 근데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래요. 모든 항이 양수면 일단 얘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옆에 걸 찾아달라는 거니까 1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1이면 모든 항들이 다 뭐가 돼요? 또 똑같은 상수함수가 나올 거잖아. 정답은 R의 10승을 3승하면 되니까 정답 8 이렇게 나오겠네. 답은 2번인 거자. 자, 다음 또 랜덤으로 번호 던지세요. 이거 1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성립 안 해요. 1이면 항상 똑같이 나올 텐데 어떻게 B가 7대 3이 될 수가 없죠. 다음 또 질문 빨리 던지세요. 빨리. 제가 해드릴게요. 내 생각에 여기서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들 그럼 던져줄게. 230번 같은 거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저번에 아마 같이 풀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224번도 놓치면 안 되고, 누누이 말하지만 콴다 쓰지 마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이상해. 여기서 풀어라고 하면 못 푸는데 숙제로 해오면 다 풀어갖고 와. 그게 바로 어쨌든 뭔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214번 이런 것들은 우리 대표적인 뭐죠? 균등묶음의 합이죠. 214번 같은 거. 아, 그리고 혹시 212번 좀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212번? 혹시 제가 212번 알려드렸나요? 너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했지? 너네들이 풀어왔지? 요거 하나 꿀팁 하나만 줄게요. 제가 212번을 풀다 보니까 어떤 애가 질문해서 왔더라고, 교무실로. 근데 이제 나는 이걸 내가 알려준 줄 알고 막 풀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 뭐냐면 S 지금 212번입니다. SN이 28이래요. 그래 놓고 SEN이 84래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균등묶음의 합이면 S3N을 물어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S3N 말고 S4N을 물어봤어요. 그래도 얘들아, 이 균등묶음의 합이 당연히 통하긴 하는데 요 S4N을 바로 찾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뭐냐면요. S4N이라는 건 SN에다가 SEN에서 SN 뺀 거 더하기, S3N에서 SEN 뺀 거 더하기, S4N에서 S3N 뺀 거라고 쓸 수 있나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에다가 n 플러스 1번째부터 a2n번째까지 a2n 플러스 1부터 a3n a3n부터 a3n 플러스 1부터 a4n까지죠. 근데 얘가 문제에서 28이었거든요. 근데 얘랑 빼면 뭐 나와요? 56이죠. 그러면 균등묶음의 합에서 얘는 몇이죠? 2 차이 나죠. 그럼 자동적으로 여긴 뭐가 나와요? 112. 그럼 여긴 자동적으로 224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한 게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찾아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애들이 이제 내가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런 거 다 보면 이걸 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나요? 라는 건데, 사실 이 식이 어디서 도출된 거죠? 균등묶음의 합에서 도출된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선생님,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요 모양이 보이면 균등묶음의 합이라는 게 보이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여기 4n이 있어도 균등묶음의 합이 통하냐는 거예요. 통합니다. 당연히 수학에선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를 가르치니까 하나, 둘, 세 개만 가르친 건데 이거 5개여도 되고요. 10개여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4개 이렇게 나오면 SN, SEN-SN, S3n-SEN, S4n-S3n. 여러분 이게 등차 수열이면 이거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고요. 등비 수열이면 이거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에요. 근데 제가 3개만 알려줬다고 3개만 되는 친구들 있더라고. 아닙니다. 이게 4개여도 통하고요. 5개여도 통하고 7개여도 통해요. 어쨌든 이웃한 것끼리 뺐을 때가 다 등차고 등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균등묶음의 합이 4개짜리가 쓰인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8, 56, 112, 224 등비 수열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212번 요거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중요한 거. 당연히 210번 같은 경우 균등묶음의 합으로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없네요. 혹시 이 189번 같은 경우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189번.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열의 합 진도 나가고 이제 등차 등비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열의 합이 이 교재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수열의 합 1, 2. 그거는 왜 그러냐면 수열의 합 개념이 많은 게 아니라 문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2개로 나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개념 설명을 이 책에 맞춰서 설명하고 또 수열의 합 2 때도 맞춰서 개념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열의 합입니다. 우리가 배운 수열은 지금까지 꼴랑 사실은 등차 등비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3개를 더 배울 거거든요. 첫 번째는 조화 수열을 배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개차 수열을 배우게 될 거고, 세 번째는 개비 수열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개차, 개비, 조화 수열은 5월 달엔 배우지 말고 6월 달에 배워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등차와 등비, 그리고 규칙적이긴 규칙적이지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들의 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열의 합은 우리가 배운 수의 배열들을 모조리 더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쭉 n번째까지 더한 거를 우리는 사실 앞에는 어떻게 배웠어요? 더해라 n번째까지 이렇게 해서 SN으로 나타냈다 이거야.
근데 수학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지. 야, S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야. 뭐요? 바로 S는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더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나처럼 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만 더하고 싶어요. 이걸 간략하게 S로 나타낼 수는 없다라는 거야. 물론 이렇게는 나타낼 수 있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하면 당연히 S10에서 S4를 빼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간략하게 나타낸 건 아니고 그냥 5번째부터 10번째를 S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 뿐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수열의 합이고 수학자들이 시그마 더하자 이거야. 근데 어디부터? K는 1부터 N번째까지 더할 건데 AK라는 규칙을 갖는 놈을 더하자 해서 쟤를 SN이라고 대체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가 얘로 대체되면 장점,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 얘한테는 장점이 돼야 되는데 바로 얘가 시그마를 이용해서는 시그마 K는 5부터 10까지 바로 AK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로 5를 넣기 시작해서 마지막 10 넣을 때까지 더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여기를 시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종점이라고 하는데 시점과 종점을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인데 여기가 AK식이 아니라 전혀 색다른 문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라고 할까? 5 이걸 더해달래. 그럼 얘는 K가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그 말 뜻은 뭐냐? 첫 번째 항도 오고 두 번째 항도 오고 10번째 항도 오니까 얘는 바로 5를 무한히 몇 개까지? 10개까지 더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5, 10 이렇게 쓸 텐데 이건 바로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얘랑 관련 없는 문자는 모두 다 상수 취급하며 상수가 나왔을 때는 5 곱하기 전체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야. 가끔 어떤 선생님들이 계시냐면 상수가 나오면 여기 있는 수랑 곱해라고 하는데 그거 절대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여기가 1일 때예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4부터 11까지 4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잘못하다가 어떻게 돼? 44라고 말하는 친구들 많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11부터 4까지의 전체 개수는 8개지. 그래서 8개 곱하기 4. 그래서 32다라고 답을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 취급할 때는 꼭 개수를 조심해달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시그마고요. 자, 그럼 시그마에 대한 성질을 배워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시그마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BK를 더하고 빼면 걔는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AK와 BK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시그마 돌려도 된다라는 거지. 이걸 바로 뭐라 그래? 복부호 동순이다라는 거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다라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이거야. 뭘 조심해야 되냐면 당연히 더하기 빼기에 대한 성질은 통하지만 절대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한 성질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얘네들이 시그마끼리 곱하고 싶대. 그럼 절대로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BK를 먼저 곱한 다음에 시그마는 돌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나누기도 안 된다.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AK분의 BK는 절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AK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BK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눠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방금 한 성질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C라는 수가 나왔대. 그럼 여긴 K랑 관련 없는 문자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 꼭 개수를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개수, 항의 개수 곱하기 C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C 곱하기 K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상수 같은 놈은 앞으로 빠져서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곱해도 된다라는 게 요 5가지의 성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미 수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벌써 자연수의 거듭제곱들의 합은 다 찾아놨다 이거야. 자, 그걸 한번 이제 공부해 볼게. 자, 무슨 뜻이냐? 자, 이미 수학자들이 다 개발해 놓은 건 어디까지 만들어 놨냐면 1번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의 합과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제곱의 합과 3번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3승까지는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 놨으니까 외우자라는 거지. K까지 공식이 뭐였었어?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리고 K제곱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리고 마지막 K3승은 요 첫 번째 있는 놈을 제곱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N에다가 뭐 넣었을 때? 10 넣었을 때는 정말 많이 쓰이니까 외워놓자라는 거야. 그래서 N값이 10일 때는 얘 뭐가 나온다? 55. 얘도 N값이 10일 때는 뭐가 나온다? 385. 그리고 얘도 N값이 10일 때는 뭐가 나온다? 3025. 생각보다 10 넣었을 때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이 공식 다 쓰지 말고 외운 거 써먹어라 라는 거야. 우리가 5팩토리얼 120, 5C3, 10, 5C 10 이거 외우듯이 대표적인 시그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워달라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수학자들이 개발한 건 아니고 수학자들이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 갖다 문제를 풀 때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예를 들면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있고 다섯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도 있다라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자주 나오니까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이지 수학자들이 저걸 무조건 외우라고 만들어 놓은 공식은 아니다.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자연수의 거듭제곱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3번까지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막상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민지야 기억나? 뭐였었지? 그렇지. 3분의 n 그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얘는 어떻게 돼? 4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가 하나씩 늘어날수록 하나씩 증가하고 이 전체의 개수가 분모로 와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안 되면은 사실 이거 그냥 증명하세요. K제곱 플러스 K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K제곱인데 여기가 10이면 땡큐거든? 그럼 385 더하기 55에서 정답인데 예를 들면 여기 15 들어갔어. 그럼 K제곱 계산하고 K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많이들 그냥 이 공식을 외워서 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그마에 대한 성질이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요, 요것도 좀 이제 알아두실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공식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할게. 선생님 이름을 정해온 게 뭐냐면, 얘도 우리 그 균등묶음의 합처럼요, 복잡한 시그마의 해석이라는 단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뭐냐면, 합의 분할이에요. 합의 분할. 이 합의 분할은 애들이 첫 딱 그 식을 보면 쫄아서 대부분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나오거든.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니다. 아니다. 이거부터 먼저 쓰자. 너네들은 이게 더 요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 되게 쪼는 게 맞아요. 왜? 여기가 AK라고 나와도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사실 얘처럼 A2K-1 더하기 A2K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A3K-1 더하기 A의 3K-2 더하기 A의 3K 아니 1, 2, 3? 1, 2, 3 할게. 이렇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건 개수가 계속 늘어나요.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줄까?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3K 빼기 1 빼기 2. 여기가 4K, 4K-1, 4K-2, 4K-3으로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얘도 규칙적으로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에 대한 합의 분할이냐라고 하면 이거 한번 나열해서 써볼까요? 나열해서 써보면 A1 더하기 A2 그 다음 2 넣어보면 A3 더하기 A4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선생님 얘가 마지막 N을 넣으면 A2N-1 더하기 A2N 쓰고 보니까 어때요? 그냥 첫 번째부터 2N번째까지 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K라고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얘도 한번 써보면 A3, 2, 1 하나 나오고 그 다음 2 넣어보면 신기하게 6, 5, 4, 3이에요. 6, 5, 4 이렇게 나와요.
아, 선생님, 그럼 얘도 쭉 더하다 보면 마지막 n 넣으면 3n, 3n 마이너스 1, 3n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얘도 결국 첫 번째부터 3n 번째까지 합이네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3n까지 ak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규칙이 뭐냐면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가 숫자가 바뀌는 거야. 예를 들면 m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amk, amk-amk-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라 이거지. 이렇게 쭉 갈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이건 어떻게 하냐. 이 m이 요 위에는 n하고 곱해져서 시그마 k는 1부터 nm까지 ak를 구하라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3이었으니까 3n까지 더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지. 여기가 2k로 시작했으니까 2랑 n을 곱한 2n까지였다라는 거지. 여기가 만약에 5k였다. 그럼 5n까지 합을 ak를 더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공식은 다 만능이냐? 이 공식을 다 쓸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쓸 수 없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럴 때죠. 당연히 여러분 시그마 다음에 k는 1부터 n번째까지라고 여기가 일반항 쓰는 칸이거든요. 일반항.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건 등차 등비가 있으니까 여기가 k에 관한 1차식이 나왔어요. 또는 상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항이 k에 관한 1차식 또는 상수항이면 이건 무슨 수열이라고 해도 되죠? 등차 수열이라고 해도 돼요. 따라서 얘가 등차 수열이 되면 여러분들은 굳이 이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까지 2k-1이 나왔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 요거 보니까 1 넣으면 1, 2 넣으면 3. 선생님 이거 결국에는 1부터 19까지 홀수들의 합 아닙니까? 그럼 이거 그냥 등차 수열의 합 써도 돼요.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 10개. 첫째 항 1, 마지막 번째 항 19. 그래서 5 곱하기 20 해서 100으로 답을 말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 이거 지금 내가 방금 뭐의 합이라 그랬지? 등차수열의 합이지. 근데 얘들아, 13579 쓰면 사실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지? 홀수지? 근데 요거 외우시면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홀수들의 합은 뭐 나오죠? 야, 여기 일반항 쓸게. 일반항 썼는데 이게 홀수들의 합이야. 우리 홀수들의 합 공식은 뭐죠? n제곱이라는 거. 여기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가 10까지였으니까 110의 제곱이 나왔던 거예요. 홀수는 항상 그런 규칙으로 나오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큰일 나요. 아니, 어떻게 그걸 처음 듣죠? 1학년 때 배우지 않나? 고1 때? 자, 한번, 그 다음. 선생님, 근데 만약에요. 여기가 등차가 아니라 가끔 가다 어떤 모양으로 나올 때도 있냐면요. 자, 시그마 다음에 여기 일반항 쓰는 칸인데 이 일반항이 k에 관한 지수로 나왔어요. 지수함수로.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m 10번째까지 2의 k승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미지수가 지금 지수함수로 들어갔다라는 거지. 지수로. 그랬을 때는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등비수열의 합으로 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면 너네들 뭐만 알면 돼? 공비랑 항의 개수만 잘 따지면 되거든? 근데 애들이 가끔 공비랑 첫째 항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 자기도 모르게 빨리 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공비랑 첫째 항을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 자, 여러분 이거 공비 뭐죠? 2. 얘 공비 뭐죠? 2. 이거 공비 뭐죠? 2. 여기까지는 안 틀려. 근데 첫 번째 항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을 꼭 숫자를 넣어서 찾으셔도 되고요. 1 넣으면 당연히 2 나오고 1 넣으면 여기서는 1 나온다라는 거. 여기다 1 넣으면 얘는 4가 나온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무조건 식만 보고 공비도 2고 첫째 항도 2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아셨죠? 이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문제 풀 때 실수하지 개념을 실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바로 그냥 2-1분의 첫째 항 2, 2의 항의 개수는 빼기 1 답으로 바로 찾아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등차 등비밖에 없으니까 시그마 다음에 올 수열은 지금 당장은 등차, 등비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까요? 라는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루트를 포함한 놈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뭐도 있죠? 바로 유리함수가 나올 거야. 유리함수.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어차피 개차 수열 있고 개비 수열 있고 조화 수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시그마를 안 쓰고 이미 그 수열들의 합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개차라고 하면 처음 들어본 사람 있니? 개차 수열? 지금은 용어는 삭제됐어요. 용어는 삭제됐지만 학교에선 가르치고요. 숙무는 늘 작년에도 프린트로 줬어요. 개차랑 개비 수열을.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등차 등비 말고요. 유리함수랑 무리수가 오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거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가 올 때를 해볼게.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유리함수 모양은 아니고요. 유리함수라기보다는 분수식이라고 표현할게요. 분수식. 근데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거 못 구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분의 1을 구해달라. 이거 못 구해요. 고등교육과정에서는 없어요. 왜? 얘 해보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10분의 1까지 더해달래. 이거 못 더해요. 왜? 분모를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서로 거꾸로 다 곱해서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찾기 싫어서 1, 2, 3, 4, 5, 6, 7, 8, 9, 10을 곱한 걸로 분모로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1부터 10까지 곱한 것분에, 여기는 2부터 10까지 곱한 거, 여긴 1, 그리고 2 건너뛰고 3부터 10까지 곱한 거. 이거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분수식은 꼭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뭐 네 글자? 부분 분수죠. 여러분들한테 고2 과정에서 시그마 다음에 미지수가 분모에가 있죠. 그럼 부분분수 아닌 거 있으면 무조건 갖고 오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없어요. 그건 다 대학교육 과정으로 넘어가요. 심지어요, 미적분에도 없어요. 미적분에도 없으니까, 물론 나중에 그 분수식을 미분하는 건 나와요. 우리 혹시 그 기억하나? 혹시 미적분 자기 한 번은 해봤다. 자, 미적분 해본 사람들 말해봐. 분수 미분하는 거 있어요? 널 로피탈 말고 분수를 미분하는 걸 우리가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죠? 모의 미분법이라고 해요. 뭐죠? 저런. 목세 미분법. 목세 미분법이 바로 분수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를 제곱한 것뿐에 분모 미분 분자 빼기 분자 미분 분모 했던 게 미적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연히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거는 부분분수밖에 없지만 미적분에 가서 미분할 때는 목세 미분법이 있다는 거. 그냥 그렇게 말고 넘어가면 되고, 그럼 선생님 어떻게 공식이 나옵니까? 라면 이렇게 나오겠죠. 부분분수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죠. 그럼 우리 부분분수 공식 기억나죠? 여기서 여기 뺀 것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 한번 넣어보면 재미난 게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거 공식 외우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냥 외우셔도 돼요. 뭐냐면 마지막 N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신기하게 무조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번째 거만 남아서 이렇게만 나온다. 그래서 요게 바로 공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 넣잖아요. 11분의 1. 11분의 10. 여기다 20 넣잖아요. 21분의 20. 무조건 답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부분분수 쓰시고요.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랑 여기 차이는 늘 한 개인가요? 라는 거야. 그건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들 1학년 때 부분분수 공부해봤지만 공식이 원래 이거죠. 요 부분분수 공식이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거든요. 그럼 저 혹시 이거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1학년 때 제대로 배운 친구 있을까? 이 b-a가 주는 힌트가 뭘까요? b-a가 주는 힌트가 있어요. 뭐게요? 차는 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잘 봐. 내가 저 차이를 한번 줘볼게.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부분분수라는 거 딱 알아차린 다음에 B에서 A 빼니까 2분의 1은 앞으로 나올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과 똑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분의 1을 왕따 시켜놓고 사실 숫자를 넣겠죠. 이렇게 넣을 거예요. 마지막 10까지 넣겠죠. 그럼 이거는 보편적인 이제 학생들이고, 자, 이 2가 주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뭐게요?
바로 이 2라는 건 앞에서 살아남는 개수와 뒤에서 살아남는 개수에 대한 힌트예요. 여기가 2잖아요.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 살아남는 거예요. 1이니까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살아남은 거예요.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4분의 1이 있었어요. 여기 뒤에 보면 3분의 1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4분의 1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고 죽고 살고 죽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대칭이죠. 살고 죽고 살고 죽으면 살고 죽고 살고 죽어요. 그래서 앞에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남고 살고 죽으니까 12분의 1 하나 남고 요 앞에가 결국 9 넣었을 때니까 9분의 1 빼기 11분의 1이니까 살고 죽고 살고 죽고 그래서 요렇게 총 4개가 살아남고 거기다 2분의 1 해준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알아차려야 되는 건 이 분모가 주는 힌트는 살아남는 개수고 어떻게 살아남냐? 앞과 뒤는 무조건 대칭이다.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다. 왜? 가끔가다 어떤 친구 있어? 이거 다 써서 없애는 친구들 되게 많아. 자기가 어떤 규칙적으로 나오는지 몰라서 그럴 때는 앞에서 쓰고 뒤에 건 대칭으로 살아남기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부분분수 2개 꼴만 배웠으면 이거는 이제 하수죠. 이제 부분분수도 사실은 3개 꼴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A 곱하기 B 곱하기 C, ABC는 K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나올 때가 있다 이거야. 혹시 3개짜리도 배워봤나요? 민재씨? 3개짜리 공식 어떻게 돼요? 선생님도 여기 적어왔는데. 네? 아닐 텐데요. 아닐 텐데요. 요걸로 불러보세요. 요 공식. 요것만 불러봐. 3개짜리. 아니에요. 바로 C 빼기 A분의 D가 일단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기와 여기를 빼셔야 돼요. 그리고 얘 쓰고. 그 다음 민재야 그럼 여기 불러줘. 뭐야? 아까밖에 어렵다. 아 그래? B 빼기 A라고 하지 않았어? 아 그래 C 빼기 A랬니? 그리고 위에 D였어? 아 그래 미안. 엇가했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바로 3개짜리 부분분수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도 또 다시 뭐가 될 가능성이 커요? 부분분수 될 가능성 큽니다. 아셨죠?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이제 꿀팁들을 좀 전달할게요. 일단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이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이제 제가 적어온 여러 가지 법칙들,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봤을 때 좀 빨리빨리 풀었으면 하는 거 해볼게요. 요거는 좀 고난도에 나오는데 센 C단계 있더라고요. 한번 봐볼게. 가끔 가다 이제 요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까지 K-C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C 값을 찾아주시오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원래는 정석대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걸 다 전개해요. 그럼 결국 얘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CK 플러스 C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 얘 6분의 N의 N 플러스 2N 플러스 얘 2분의 N의 N 플러스 그 다음 계산하고 결국엔 이게 뭐에 관한 식이 나오겠어요? N에 관한 식이 나오겠죠. 그럼 걔가 결국 최소가 되면 다시 그 식을 뭐 할 것 같아요? 뭔가 모양을 만들고 해서 완전제곱 형태를 만들든 뭐 3차식을 만들든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최소가 되게 하는 이 C값을 찾아달라는 거거든요. 공식부터 알려주면 이 C값은 뭐냐면 제가 적어온 바로는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 그냥 이렇게 나와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C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C값을 찾으시오. 그럼 2분의 10곱 10 더하기 1, 11 답 쓰시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1이에요. 그럼 선생님 한 번만 증명해 주세요 라는 거야. 한 번만. 여러분 우리 한 번만 증명해 볼게요. 그럼 잘 봐봐. 잘 봐. 자 여러분 딱 한 번 증명해 줄게. 자 1 넣으면 뭐 나오죠? 1-C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쵸? 2 넣어보면 뭐 나와요? 2-C의 제곱 갈 거예요. 그 쭉 가서 어디까지? 요렇게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 이걸 한번 전개 한번 해볼까요? 전개. 자, 이거 전개해 볼게요. 근데 전개할 때 요거 마이너스 있으면 사실 이렇게 써도 되죠. C-1의 제곱, C-2의 제곱부터 가서 C-N의 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민지씨, C제곱이 몇 개 나올까요? C제곱이? N개 나오겠죠? 그러면 NC제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C, 여기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6C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C였으니까 1 남고, 마이너스 4C였으니까 플러스 2 남고, 여기 맨 끝에 가면 마이너스 2NC니까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남지 않을까요? 그리고 맨 뒤에는 뭐가 남을까요? 1의 제곱, 2의 제곱 쭉 가서 n의 제곱이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C에 관한 몇 차식이 돼요? 2차식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무슨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민재가 만들어 볼래? n 앞으로 묶고 C 마이너스 요거 묶었어. 그럼 뭐 나오지? n분의 맞나요? 자, 몰라? n으로 묶을게. 그럼 c제곱 마이너스 2배의 n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쭉 가서 n 요렇게. 그 뒤에는 그냥 내비둬. 이해가? 이걸 n으로 묶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봐. 어떻게 되지, 이제? c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 얘가 최소가 되려면 c가 뭐일 때예요? 얘일 때죠.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 c가 n분의 1부터 n까지 더할 때가 최소값이래. 근데 이거 우리 위에 공식 뭐죠? 시그마 공식 써보면 민재야? 아이씨, 도와주지도 않네. C가 바로 얘일 때가 가장 최소다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틀려오기만 해봐. 자, 그 다음 두 번째 팁. 집중해야 돼, 집중. 그 다음에 어차피 문제만 막 많이 풀 거니까. 그 다음 요것도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 커요. 너무 쉬워서. 두 번째 팁은 뭐냐면 반복되는 수들의 합이에요. 무슨 뜻이냐?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점점점점. 그래서 999999. 그리고 이게 n개래요. 요걸 다 더해달래요. 요것도 사실은 공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9가 7로 바뀌거나 4로 바뀌거나 뭐 8로 바뀌어도 여러분들은 바로 대입만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자, 일단 얘를 구하는 방법을 아셔야지 공식을 외울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9로 묶어줘 볼게요. 9로 묶으면 얘 뭐라고 쓸 수 있어? 1, 11, 111 쭉 가서 1111111 얘가 n개. 이걸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뭔가 규칙적이지 않아요? 아니면 이거 9로 뭐 안 묶고 싶으면 사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기는 이게 더 편하대. 선생님, 저는요 9가 뭐 빼기 뭐죠? 10 빼기 1. 얘는 뭐죠? 10의 제곱 빼기 1. 얘는 뭐죠? 10의 3승 빼기 1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얘는 뭐죠? 10의 n승 빼기 1이에요. 그럼 저는 선생님 먼저요 요 하나하나 항들의 합을 먼저 이쁘게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 쟤를 더할게요 라는 거야. 근데 이거 더할 때 보니까 10만 왕따를 시켜봤어. 10의 거듭제곱만 이렇게. 그리고 민지야 한 번쯤은 말해줘. 1이 몇 개 나오겠니? 그치, n개 나오겠지? 그럼 이제 이 앞에는 뭘 쓸 수 있죠? 등비수열의 합. 그럼 뭐 나오죠? 10-1분의 첫째 항 10, 10의 항의 개수 n개 마이너스 1. 그럼 결국 9분의 10, 10의 n승 마이너스 1에서 n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게 SN이에요. 우리가 찾은 게 SN이야.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 만약에 7 더하기 7, 77 더하기 777 더하기 이거는 그럼 공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잘 생각해봐. 민지야, 어떻게, 미안하다, 민지.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제 문제를 내가 바꿨어. 그럼 이거 또 이 짓 할 거야? 이 7을, 내가 예시를 갖고 온 거, 아니야, 그래, 여기까지 더. 얘도 n개. 7. 77. 777. 계속 더하래. 맞아요. 자, 이게 SN이잖아요. 이건 SN이거든? 그럼 얘는 뭐게요? 공식이 9분의 7 곱하기 SN이에요. 9분의 7 곱하기. 얘가 7이니까. 만약에 이게 5였어요. 그럼 뭐 곱하면 돼요?
9분의 5 SN이. 그래서 이거 공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그 대신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 외우시고 계신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요걸 외운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뭐 없는데? 이거 20개라고 해볼게. n을 20개. 그럼 여기다 그냥 20 넣으면 되죠. 마지막에 9분의 7 곱하고. 뭐, 공식 너무 외우기 싫으면 그냥 푸는 방법만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은 아마 문제 풀면서 해보면 될 것 같아. 요것도 하나 더. 하나만 더. 딱 하나고 끝낼게, 오늘 수업. 그럼 문제 풀고 끝낼게. 그리고 이제 오늘 등차등비 좀 모의고사 좀 풀자. 요것도 아마 문제 풀어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N항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3부터 N항까지 K 더하기 쭉 가서 시그마 K는 N부터 N항까지 K 더하시오. 또는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K제곱 더하기 쭉 가서 시그마 K는 N부터 N항까지 K제곱의 합을 찾으시오. 혹시 이거 외우셨어요? 뭐였죠?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였죠? 네? 자, 증명해 드릴게요. 얘는 1부터 어디까지 더해요? n까지 더하죠.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하죠? 2부터 n까지 더해요. 얘는요? 3부터.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개수가 하나씩 줄 거고 얘는 개수 n이 반복될 거야. 마지막엔 n이겠죠? 그 다음 얘를 더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1이 몇 개? 1개. 2가 몇 개? 2개. 3이 몇 개? 3개. 그럼 쭉 가면은 n이 몇 개? 그럼 결국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n제곱 더한 거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공식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딱 봐도 얘 견적 나오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n의 제곱. 마지막 n의 제곱. 그럼 1이 몇 개? 1의 제곱이 1개, 2의 제곱이 2개, 3의 제곱이 3개. 그럼 얘 뭐가 나와? 다 3승이죠.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3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식을 보자마자 손이 움직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개념 진도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